네, 오늘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고가주택이라는 게 단순히 9억 원을 넘는다, 이 의미는 아니에요. 이 고가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 고가주택은 아니거든요. 내가 1세대 1주택인데 그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게 9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낼까요? 예, 바로 그거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이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실질 거래가액이 양도 당시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그럼 이 고가주택이고 9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때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한다면 이거는 비과세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 보통 9억이 넘죠. 이걸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 그렇다 보니까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다가구 주택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런 형태인데 내가 10억짜리 다가구 주택에 반만 갖고 있고 나머지 반은 제 친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 갖고 이 반 지분이라도 누군가한테 팔려고 하는 거죠. 이때 저는 1세대 1주택자예요. 제가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환산해서 전체 다가구 그 주택의 매매가액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억이고 50% 갖고 있었으니까 전체 매매가액은 10억일 거잖아요. 그럼 9억 원을 넘어가겠죠. 그럼 이거는 나는 비록 5억밖에 못 받았지만 전액 비과세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주택이랑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나는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는 토지를 갖고 있죠. 근데 주택 가격만 9억이에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이고 나는 2주택밖에 없어요. 9억 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예요. 근데 나는 주택 가격이 9억이고 친구가 갖고 있는 토지의 가격은 9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전액 비과세를 받지 못해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택 가격만이 아니라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 가격인 이 9억 원까지 같이 판단해서 고가 주택인지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판단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내가 갖고 있고 제 아들이 이걸 갖고 있어요. 그게 같은 세대 구성원이면 이것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리고 상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내가 상가주택을 갖고 있어요. 위에 다 주택이에요. 그 밑에 한 층이 상가죠.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9억이고 주택은 9억이고 상가는 1억이에요. 근데 상가주택은 상가 면적보다 주택이 더 클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밖에 없다면 이때 저는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총 가액이 얼마죠? 10억짜리죠. 전액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주택으로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를 금액을 기준으로 내가 양도한 건 10억이죠. 난 10억짜리 주택을 판 걸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억이 초과되는 거니까 이거는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그 계산 규정이 적용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똑같아요. 주택 9억, 상가 9억. 저는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전액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상가의 면적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주택이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상가 관련된 양도 차익까지 비과세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 1세대 1주택이라는 이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 계산 방법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에요. 물론 제가 좀 단순화시켜 놓은 거긴 한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죠? 10억 발생했죠. 18억에서 취득가액이 8억이라면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다음에 그 다음 값이 양도소득금액이거든요. 이 양도소득의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양도세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달라지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에요. 이 양도 차익을 다르게 봐요. 어떻게 다르게 보냐면 우리가 어차피 9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 차익 중에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골라내서 그 부분만 과세하는 거예요. 고가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공제율을 적용해요. 상당히 혜택이 큰. 그러니까 유리한 거겠죠. 다가구 주택, 상가구 주택, 어떤 형태로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적용받으려고 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지금 뭐가 달라진다 그랬죠? 이 양도 차익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양도 차익 중에 9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으면 전체 양도가액에서 그 양도가액 중에 9억 원을 넘는 그 비율, 전체 양도가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이 비율을 양도 차익에 곱해주는 거예요. 위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지금 내가 이 다가구 주택을 18억에 팔려고 그래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를 18억에 팔려고 그러는데 취득은 8억에 했죠. 그럼 전 얼마 벌었죠? 10억 벌었잖아요. 이 10억이라는 걸 다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0억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내 전체 양도가액, 이 18억 중에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18억 중에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죠? 9억이죠. 그러니까 전체 양도가액인 18 중에 9억을 초과하는 부분, 그 비율만큼을 이 양도 차익에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18억이니까 9억을 얼마 초과했죠? 9억 초과했죠. 근데 그게 18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9. 18분의 9잖아요. 5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양도 차익인 이 10억에 50%를 곱하게 되는 거고, 그럼 값이 얼마죠? 5억이에요. 그래서 이 5억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양도 차익도 이렇게 안 분했다면 아까 뭐라 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까지 고려해 준다 그랬어요. 다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이 고가 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보면요. 내가 만약에 이 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 구간이죠.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은 아니네요. 보유 기간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4%래요. 그만큼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양도 차익을 이미 구했잖아요, 위에서. 그렇으니까 그 양도 차익에서 어떤 공제율이 적용될지는 내가 이 고가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얼마 동안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 고가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한 거예요. 그럼 공제율이 얼마죠? 100분의 80, 80%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방금 양도 차익이 얼마였죠? 5억 원이었죠. 내가 이 주택을 10년간 가지고 있다면 여기다 80을 곱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에요. 4억. 5 곱하기 80% 하면 4억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 양도 차익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내 양도 차익이 얼마였죠? 5억. 거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면 양도 소득 금액 1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자산들, 토지, 건물의 다른 일반적인 자산들은 3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공제해 주는 게 6%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만큼은 오래 보유했으니까 그거를 양도소득금에서 빼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엄청난 혜택이죠. 그러기 때문에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나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양도 차익에서도 혜택을 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에서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많이 적용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어쨌든 이렇게 다른 자산들은 이 자산을 내가 15년 동안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 얼마죠? 30%. 30%밖에 공제를 안 해줘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적용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양도소득 금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지나온 걸 한번 보면요. 내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에요.
이 9억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봤던 그 규정이 적용되는 거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랑 다르게 양도차익이 지금 10억 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18억에서 취득가액 8억이니까 양도차익이 10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5억으로.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어떻죠? 만약에 15년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떻죠? 이것만 적용받나니까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여기에 30%인 3억만 공제해줘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7억이 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 어떻죠?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 얼마였죠? 10년만 넘어가면 다 8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5의 80%인 4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1억이 되는 거고 얘는 7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는 2,200만 원이 되는 거고 2억 8,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양도소득 금액에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 세율을 잠깐 보면요. 지금 하나가 양도소득 금액이 1억이었고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 금액이 7억이었어요. 이 세율을 어떻게 보냐면 이 정확한 세율 표안에서 내가 만약에 1억이라는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1억이 어디 속하는지 보면 돼요. 여기서 어디 속하죠? 1200만 원 넘죠? 4600만 원 넘죠? 8800인데 1억 5천 이하죠. 양도소득 금액. 그죠? 그럼 요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8800을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죠? 1200만 원이죠. 1억이면. 1200만 원에 35%를 곱한 다음에 그 금액에다가 다시 1590만 원을 더해주면 양도세가 이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죠? 두 번째 경우였잖아요. 이 경우. 양도소득 금액이 7억이었어요. 그럼 어디죠? 과표가? 이 구간이죠. 5억 원을 초과하네요. 그러면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죠? 2억 원이죠. 7에서 5 빼면 2억 원. 거기에 42%를 곱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다시 1억 7,460만 원을 더해주면 양도세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제가 지금 중과 같은 건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해서 구한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